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추운 겨울밤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얼큰하게 술 한잔 기울이고 식당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분명 영하의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후끈하다고 느끼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이고 덥다, 술이 들어가니 추운 줄도 모르겠네 하시며 잔뜩 웅크렸던 어깨를 펴고 목도리를 살짝 풀거나 심지어 외투 단추를 푸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울철 술자리 이후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따뜻하다, 술 기운에 살 것 같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사실은 저승사자가 우리 곁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겨울철 술자리가 조금은 무섭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동아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흔히 술을 마시면 몸에 열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독한 술을 마시며 추위를 이겨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죠. 러시아 사람들이 보드카를 마시는 이유도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라고들 합니다. 우리 역시 겨울 산행을 가서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을 하거나 추운 날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온몸을 녹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착각이라는 사실을 오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술을 마신 뒤 몸이 따뜻해지는 그 느낌, 그것은 진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를 속이는 아주 위험한 거짓말, 즉 착각에 불과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추위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한랭 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저체온증처럼 추위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겨 신고된 사람이 무려 334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서 8명은 결국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날씨가 추워서 좀 떨었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 신세를 지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한랭 질환으로 고생한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남성이 70%에 가까웠고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반이 넘는 54.8%를 차지했습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니어 여러분, 특히 아버님들이 겨울철 추위에 가장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길가에서 쓰러진 경우가 2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따뜻해야 할 집 안에서 발생한 경우도 18.3%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주거지 주변에서 발견된 경우도 14.1%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길을 가다가 혹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다 와서 심지어는 집에 들어와서도 추위 때문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강조하고 싶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통계는 따로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한랭 질환으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 10명 중 2명이 넘는 수치인 21.3%, 무려 71명이 병원 도착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술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 추울 땐 술 한 잔으로 몸을 녹여야 한다라고 믿어왔던 그 통념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술이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추위 속에서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술을 마시면 따뜻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느낌이 그토록 위험한 걸까요? 의학적인 원리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이라는 녀석이 우리 몸의 말초 혈관, 그러니까 피부 가까이에 있는 핏줄들을 강제로 넓혀버립니다. 평소에는 좁았던 혈관이 알코올 때문에 확 넓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중심부에 있던 따뜻한 혈액들이 넓어진 혈관을 타고 피부 쪽으로 우르르 몰려 나오게 됩니다. 뜨거운 피가 피부 밑으로 잔뜩 모이니까 당연히 우리 피부는 일시적으로 후끈후끈하게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화끈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느낌을 술이 들어가니 몸이 따뜻해지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정말 무서운 함정입니다. 피부가 따뜻해지는 그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부 쪽으로 뜨거운 피가 몰렸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몸속 깊은 곳, 즉 우리의 심장이 나간 콩팥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몸속 중심부의 혈액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부 쪽으로 몰려나온 그 많은 열기가 차가운 바깥 공기와 만나서 순식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겨울에 집안을 따뜻하게 하려고 난로를 아주 뜨겁게 피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아이고 덥다 하면서 현관문과 창문을 활짝 다 열어젖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로 근처는 잠깐 따뜻할지 몰라도 문을 활짝 열어두었으니 집안의 온기는 순식간에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바깥에 찬 바람이 들이닥쳐서 집안은 금방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알코올이 피부 혈관을 넓히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이라는 집의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술을 마셔서 피부가 화끈거리는 것은 난로 문을 열어 열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죠. 그 결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심부 체온, 즉 몸속 장기들의 온도는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더워 보이지만 몸속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정말이지 모순되고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알코올의 배신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술은 단순히 열을 빼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중요한 기능까지 마비시켜버립니다. 우리 뇌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사령탑 같은 중추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 사령탑이 지금 추우니까 빨리 몸을 떨어서 열을 내라. 혈관을 좁혀서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라. 하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추울 때 몸이 덜덜 떨리고 소름이 돋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이 사령탑이 제 기능을 못하고 멍해집니다. 알코올이 뇌의 체온 조절 기능을 둔화시키고 추위를 느끼는 감각 자체를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몸은 얼어가고 있는데 뇌는 춥다는 신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맨정신인 사람보다 추운 환경에서도 몸을 떠는 오한 같은 방어 반응이 훨씬 늦게 나타나거나 아예 약하게 나타납니다. 저체온증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 마신 뒤 찾아오는 저체온증이 조용한 암살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저체온증이 오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단계별로 살펴보면 더욱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이 정상인 36.5도에서 35도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초기 저체온증 단계입니다. 이때는 몸이 심하게 떨리고 마치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말이 어눌해지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는 이게 술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저 이 사람이 술이 많이 취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체온이 더 떨어져서 33도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몸이 떨리는 것을 넘어서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강직 현상이 나타납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32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심한 어지럼증과 현기증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게 되고 의식까지 가물가물해지면서 희미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끝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술자리 후 귀갓길,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저 즐겁게 술 한잔 했을 뿐인데 그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가장 위험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잠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은 우리 뇌의 중추신경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졸음이 쏟아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추위까지 더해지면 이 졸음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집니다. 체온이 떨어질수록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꾸만 잠속으로 빠져들려 합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은 이미 흐려진 상태고 알코올 때문에 추위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데다 쏟아지는 졸음까지.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길거리나 공원, 벤치 혹은 집 앞 현관에 주저앉아 잠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체온은 브레이크 없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 고령자 여러분, 노숙인분들, 밖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늦은 밤 귀가하시는 분들에게서 저체온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술이 세니까 괜찮아 하는 아니란 생각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겨울철 저체온증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겨울철, 특히 한파가 몰아칠 때는 술자리를 아예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모임이나 어쩔 수 없는 술자리가 생긴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도 보온, 둘째도 보온입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두꺼운 외투는 기본이고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 그리고 장갑과 목도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덥다고 이것들을 벗어 던지기 쉬운데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위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덥게 느껴지는 것은 가짜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파한 후에는 이동하는 동안 야외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술 깨고 들어간다고 추운 거리를 배회하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바로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빨리 따뜻한 실내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술을 마신 동료나 가족 중에 술에 많이 취한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혼자 귀가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집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료애이고 가족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의학적 경고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강보승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겨울철에 술을 마시고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들 중에는 단순히 체온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심장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실세동이라는 치명적인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부르르 떨리기만 하는 상태로 곧바로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심전도 검사를 해보면 오스본8라는 아주 특이하고 위험한 경고 파형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장이 추위와 알코올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강 교수님은 이런 경우 단순히 저체온으로 인한 신체 손상뿐만 아니라 심하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겨울철 술 한 잔의 따뜻함은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그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 외투를 벗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술은
결코 추위를 이기는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추위라는 적에게 우리 몸의 성문을 활짝 열어주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단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술자리는 즐겁게, 하지만 귀갓길은 그 어떤 때보다 철저하고 따뜻하게 무장하자. 술 마신 후 덥다고 느껴질 때 제 얼굴과 오늘 드린 말씀을 떠올려 주십시오. 아, 이건 가짜다. 내 몸이 속고 있다. 지금 옷을 벗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옷깃을 더 단단히 여미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겨울을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위험성을 꼭 알려주셔서 함께 안전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알찬 정보로 찾아올 저희 행복천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